오늘은 유치환 시인의 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무엇에 학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드러낸 시이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항마을 사람들이라든가 학이라는 소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민족, 한민족을 상징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는 어떤 고고하고 지저 높은 그런 존재로 이제는 상징성을 갖는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슬픔과 향수에 젖어 남루하고 처량한 모습을 하고 있는 존재. 자, 슬픔과 향수에 젖었다는 것, 슬픔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처지에 대한 감정이라면 향수는 과거의 것에 대한 그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에 대한 그리움이니까 아무래도 과거와 다른 처지, 과거와 다른 남루하고 처량한 처지, 이 처지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슬픔을 소리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남들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고향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던 존재, 고고하고 지저높고 이런 해피했던 존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 고향을 그리워하며 슬퍼. 근데 슬픈데 소리내어 울지도 못해.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속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속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학은 학인데 삐쩍 말라가는 학, 마르는 학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표현 방식을 보면 직유법을 사용해서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요. 시적 허용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기로다. 박모의 수묵색 거리를 가량이면 슬픔은 멍인 양 목줄기에 맺히어 소리도 낼 수 없누나. 저마다 마음속 적은 고향을 안고 창창한 담채와 속으로 흘러가건만 나는 향수할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르고 꿈 푸르른 솔바람 소리만 아득한 풍랑인 양 머리에 설레이노니 기진 남루하여 올빼미처럼 춥고 자랑은 홀로 높고 슬프기만 하여 내 타고남의 차라리 욕되도다. 어둑한 저작가의 지향 없이 서량이면 우러러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나는 한오래기 갈대인 양 마르는 하기로다. 자, 내용을 보니까 이게 딱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딱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뭘 노래하는지 어떤 심정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뭐 서량이면 요 슬라이드만 봐도 서량이면 홀로 높고 그 다음에 오래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표현이 아닌 것들,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읽는데 조금 버벅거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유적인 표현만 직접 많이 드러나 있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참 이게 애매하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별 수 있나? 하나하나 따져봐야죠. 한 행 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기로다. 중심 소재죠? 자, 나는 하기로다. 그러니까 A는 B다.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쭉 전체적으로 읽은 것으로 봤을 때 이 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고한 존재라기보다는 화자가 어떤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고요. 부정적 현실 속에서 뒤에 가면 마르는 학이라고 했으니까 쇠잔해가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롭고 남루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집약적으로 드러낸 소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일행이 1년인데 하나의 행이 하나의 연을 구성하고 있는 요 1년은 학과 같은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학은 학인데 어떤 학? 박모의 수묵색 거리를 가량이면 박모라고 하는 건요 땅거미예요. 그러니까 해가 진 뒤 어스름해지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박모의 수묵색이지. 수묵색이니까요 이거는 컬러풀하지가 않아요. 흑백이죠.
먹과 종이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주변이 어두워지는 거리 내지는 암담한 현실 정도를 갈 양이면 또는 가려고 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박모의 수묵색 거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슬픔은 멍인 양, 슬픔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멍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맺힌대요. 슬픔이 목줄기에 맺힌다. 결국은 멍인 양이라고 하는 직유법과 그 다음에 슬픔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멍 또는 맺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도 낼 수 없누나. 자, 결국 뭐 이건 소리를 낼 수 없다죠. 근데 소리도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는 어쨌거나 간에 소리를 내든지 안 내든지 못 내든지 간에 슬픔에 잠겨있는 화자. 왜? 아직 몰라요. 3년 보겠습니다. 저마다 마음속 적은 고향을 안고, 이때 저마다일 때 이 저는요 화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마음속에 적은 고향을 안고 있어요. 즉 뭐야, 고향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잠깐 창창하니까 맑고 푸르고 푸른 담채화예요. 자, 그러면 이 푸르고 푸른 담채화는 아까 봤던 수묵색 박모의 수묵색 거리하고 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이거는 푸르름과 생명감이 넘치는 공간을 얘기하고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흘러가건만 파트 비유티 나는 화자겠죠? 자, 향수할 가난에 복된 길을 모른대요. 자, 그러니까 타인하고 나는 어때요? 그렇죠.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버벅대지? 향수라는 것은 그리워할, 가나는 성경에 나오는 공간이죠. 그죠? 우리가 그냥 고향, 안식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복된 길도 모른대요. 자, 이 복된 길은 어찌 본다면 고향으로 가는 길인데 그거를 모르네. 그래서 가나안을 안식처, 고향이라고 봤습니다. 3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처자의 처지. 꿈, 푸르른 솔바람. 꿈, 쉼표, 푸르른 솔바람. 자, 꿈이 됐든 푸르른 솔바람이 됐든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가 온 게 아니야. 왜? 소리만이잖아요. 실체는 오지 않고 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또 만이라고 하는 보조사를 사용해서 어떤 소리만 들리는 현실,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 희망을 드러낸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화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득한 풍량인 양이에요. 아득해요. 문제는 여기서 풍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득하다는 거죠. 아득하다는 것은 멀리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소리만 들리는 꿈과 푸르른 솔바람이 아득히 있다는 것은 결국 부정적인 현실인식을 드러내면서 머리에 설레이노니 어쨌거나 간에 이건 아득히 멀리 있는 꿈을 꾸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학의 깃은, 즉 깃털은, 학이 누구야? 나의 깃털? 뭐 내가 입고 있는 옷 정도로 볼까요? 남루하여 올빼미처럼 춥고, 올빼미는 진짜 밤에 깜깜한 데서 춥게 살아가는 처지죠. 자, 그런 존재와 자기 자신을 직유법, 철업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네요. 그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화자를 보여주고 있는 시어다. 자랑은 홀로 높고 슬프기만 하여. 이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석할게요. 뭐 학으로 태어났다는 자랑. 나는 그래도 학이었어. 나는 지금 고향이 없지만 과거에는 학이었어. 라고 자랑. 근데 그것이 홀로 높아. 혼자 높아. 자랑이 높아. 추상적인 대상을 시각화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홀로죠. 홀로의 시적 허용이죠. 높고는 높고의 시적 허용이죠. 즉 추상적인 대상의 시각화와 그 다음에 시적 허용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뭐예요? 학의 깃털은 남루하여 춥고 학으로 태어났다는 자랑은 슬프기만 한 거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학으로 태어났으면 뭐 할 거야? 어차피 올빼미와 별로 다를 바가 없지 뭐.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현실은 이래. 그래서 내가 태어남이 차라리 욕되다예요. 자, 이거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욕되다는 것은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둑한 저작가는 저자, 시장이 있는 거리가 되는데, 암튼 간에 깜깜하죠? 암담한 현실이고요. 지향 없이 선다면 지향이니까 방향성이에요. 목표가 없는 처지죠. 우러러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자, 밤서리는 시련일 겁니다. 별빛은 희망일 거예요. 왜 시련이에요? 그러면 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어둑한 저작가에 서 있으면요, 화자는 부정과 긍정이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과 긍정이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나는 한 오락이냐, 한 오락이니까 조금만 갈대인 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양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마치 뭐뭐인 듯이라고 하는 직유입니다. 자, 부정적 현실 속에서 갈대처럼 쪼그라들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결국은 화자는 자기 자신을 남루하고 고독한 처지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생략돼 있겠죠? 마르는 하기로다. 자, 1년에서는 나는 하기로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르는 이라고 해요. 즉, 부정적인 현실 인식이 더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더더군다나 앞에 있는 하이픈 봅시다. 이 하이픈을 동그라미 땡 쳐가지고 끄집어낸다면 줄표를 하이픈을 사용해서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6년은요. 마르는 학과 같은 화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치환 시인의 학,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관념적에 딱 와닿지는 않아. 그죠? 자, 영탄적 어조고요. 슬픔과 향수에 젖어있는 처량한 자기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번 특징이죠. 자,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 구조적 안정감은 수미상관의 특징이에요. 어쨌거나 간에 변형되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나는 하기로다. 어떤 학인데? 마르는 하기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학을 마르는 학이라고 이렇게 변형된 수미상관을 활용해서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마르다, 쇠잔하다, 시들어가다 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 즉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자는 자기 자신을 마르는 학이라고 했는데, 현실 인식을 본다면 사연에서 꿈꾸는 꿈, 푸르른 솔바람 등은 뭐예요? 소리만 나요. 그리고 아득해요. 즉 소리와 보조사 만을 사용해 실체는 나타나지 않고 소리만 아득히 들리는 암담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5년과 6년에서 화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한 오래기 갈대이냐 마르는 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부정적인 이미지인 밤서리와 희망을 드러내는 긍정적인 이미지인 별빛이 공존하는 현실을 제시한 후 화자 자신이 스스로를 한 오래기 갈대이냐 마르는 학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고단한 삶에서 세잔하게 하는 자신의 모습과 부정적인 현실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이 있죠. 일단 대비부터 볼게요. 공간적 대비. 꿈, 방모의 수묵색 거리, 그 다음에 어둑한 저작가, 그 다음에 우러러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등과 같이 화자는 자신이 있는 곳을 암울하고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방모, 어둑한 저작가 등 어둠의 이미지를 사용해 드러냅니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의 경우는 마음속 적은 고향을 안고 창창한 담채와 속으로 등과 같이 마음 어때요? 표현에서 시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화자 자신에 대한 인식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예요.
나는 하기로다 라든가 올빼미처럼 슬프고 그 다음에 한오래기 갈대인 양 등과 같이 자기 자신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는 이런 것도 나와요. 뭐 그러면 슬픔은 멍인 양 외치어 라든가 아득한 풍랑인 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유법이죠. 직유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적 허용이에요. 홀로 높고 라고 했는데 홀로는 홀로의 시적 허용이고요. 높고는 높고의 시적 허용입니다. 화자는 이러한 시적 허용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부정적 인식, 부정적 자기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치환 시인의 학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